자, 오늘은 정말 뜨거운 주제를 한번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핫하면서도 또 가장 논란이 많은 분야 중 하나죠. 바로 양자 컴퓨팅 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기술 기업이 그야말로 새로운 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멋지죠? 그런데 그 생각을 잠깐만 접어두고 이 회사의 매출액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약 5,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3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에서 꽤 유명한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그곳의 연매출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거대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아니, 어떻게 고깃집 수준의 매출을 내는 회사가 어지간한 대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 믿기 힘든 괴리감, 즉 매출과 기업 가치 사이의 간극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언큐입니다. 이 규모의 차이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왼쪽에 있는 게 아이언큐 매출인데요. 중간에 있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보다도 한참 작고 이 둘을 합쳐도 오른쪽에 있는 카카오에 비하면 글쎄요, 정말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장이 매기는 몸값,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보면요. 이 그래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아이온큐의 가치가 무려 220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카카오보다도 더 높아요. 이게 바로 월스트리트가 이 주식을 두고 떠들썩한 이유? 바로 그 역설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투자자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주고 이 주식을 사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기술이 미래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거대한 믿음, 이른바 퀀텀 드림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양적 컴퓨터. 이게 그냥 단순히 더 빠른 컴퓨터가 아니에요. 완전히 작동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기존 컴퓨터가 미로를 찾을 때 한 번에 한 개씩 가본다면 양자 컴퓨터는 가능한 모든 길을 그냥 동시에 탐색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정말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꿈 같은 이야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벌써부터 거대 기업들이 실제 업무에 이 기술을 가져다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HSBC 같은 은행에서는 이걸로 채권 가격 예측 정확도를 34%나 높였어요. 한 임원은 이걸 두고 기술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런 소식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모든 꿈에는 냉정한 현실 점검이 필요한 법이죠.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건 다름 아닌 기술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입니다. 2025년 1월 CES에서 그가 애널리스트들에게 던진 이 한마디. 아주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아마 20년은 걸릴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시장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걸 젠슨 황 쇼크라고 부르는데요. 그 여파를 한번 보세요. 1월 6일까지 최고가를 찍던 주식들이 7일 그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 8일에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정말 시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보세요. 단 하루 만에 아이온큐 주가가 무려 39%나 폭락했습니다. 경쟁사인 리케티는요, 45% 넘게 떨어졌어요. 말 그대로 단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수십억 달러가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이거 거품 아니냐고 주장하던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주가 매출 비율, 그러니까 PSR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는 건데 과거 닷컴 버블 때 잘 나가던 기술주들도 PSR이 한 30, 40배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이온큐나 리게티는 보세요. 300배에서 1500배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자, 그럼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그 폭락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죠. 주가가 오를 거라 믿는 사람들과 떨어질 거라 믿는 사람들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아이온큐 주식을 누가 갖고 있나 봤더니
무려 20%를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다들 아시는 테슬라도 한국 투자자 비중이 1, 2%밖에 안 되거든요. 특정 종목에 대한 개인들의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쏠려 있다는 뜻이죠. 이 경쟁에 참여하는 회사들도 각자 다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일단 돈부터 벌자는 식으로 전 세계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데 집중하고요. 반면에 리게티는 정부랑 손잡고 기술력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죠. 말하자면 당장의 실적과 미래의 기술 완성도 사이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쪽에선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면서 아이온큐의 역량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목표 주가를 100달러까지 올린다. 이렇게 외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는 거고요. 반대편에서 어떻겠어요? 아주 유명한 투자자죠. 마틴 슈크렐리 같은 사람은 아이온큐는 최고의 공매도 대상이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떨어지는데 돈을 걸기에 이보다 더 좋은 주식은 없다는 거죠. 이 찬성과 반대가 얼마나 팽팽하냐면요. 아예 아이온큐 주가가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금융상품까지 나왔습니다. 인버스 ETF라고 하죠.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상품을 가장 많이 사는 사람들이 아까 그 아이온큐 주식을 20%나 들고 있더던 바로 그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재밌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주식들의 미친 듯한 변동성은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이 미래라는 이름의 아주 어려운 방정식을 풀려고 끙끙대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패턴은 명확합니다. 첫째,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엄청난 기술이 나타나죠. 둘째, 그 꿈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주가를 하늘 끝까지 밀어올립니다. 셋째, 아직 돈도 못 벌었는데 무슨 소리냐며 현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하죠. 결국 주가는 이 거대한 꿈과 차가운 현실 사이에서 격렬하게 싸우는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딱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건 이겁니다. 양자 컴퓨팅 주식은요, 지금의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가능성, 즉 꿈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한마디에 주가가 폭락하고 좋은 소식 하나에 폭등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변동성은 이 주식의 버그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특징인 셈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지만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성 자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 분야에 뛰어든 모든 투자자들이 답을 찾고 싶어하는 바로 그 질문이죠. 아직 오지 않은 혁명의 가치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매겨야 하는가? 다음에 양자 컴퓨터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이 질문을 한번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